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공부 같이 한 고신의 류준상이고요. 자, 일단 여러분 샘플 문항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샘플 문항 공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어서 한번 봤던 문제는 이런 거 딱 느낌이 올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희 교재 완전 똑같아요. 그죠? 샘플 문항 공개된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 이런 거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는 당연히 풀어드리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방법일 뿐더러요.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 어라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등장했구나. 이런 식으로 등장했구나. 이거 여러분 눈여겨보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도요, 상반기처럼요, 한산음에서 여러분 출제를 하잖아요. 출제사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요번 하반기도 여러분 똑같은 한산음에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봤었던 이런 기출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이 출제사는 이런 류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사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재 잘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시험장 가서 느꼈던 거, 봤던 거, 예전에 생각은 했던 거, 혹은 예전에 지문에서 쓱 한번 봤던 거, 이런 게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여러분 문제 중에서 한 3문제만 나오면 여러분 시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문 3개 나왔다? 그럼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성격의 문제 만들었던 사람들의 스타일, 이런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태까지 봐왔던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는 게 가장 최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뭐냐면요, 의사소통 영역 샘플 문항 1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교통안전문화연구소 샬라샬라 거대한 글씨 나오고 블랙 아이스 사고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일치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저희 교재에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 교재 기출문제 보면 알겠죠? 완전 똑같아요. 그냥 완전 똑같아요. 알겠죠? 이제 보기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진 그런 성향은 있지만 아무튼 똑같습니다. 지문이 똑같다라는 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지문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좀 본 사람들은 이거 대충 이 내용인데? 라고 안다는 거 아니에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안 풀어본 사람들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희 책을 풀어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군말 없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리 영역은 여러분 문제 보세요. 완전 똑같아요. 그죠? 이 문제가 샘플 문항인데 저희 기출 문제집에 완전 똑같진 않네요. 황하고 윤으로 바뀌어 있긴 하네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생각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상식이 조금 지배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 봐요. 분명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요. 대전이 이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 잘 그려야 되겠네요.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대충 제가 이렇게 대충 대전이 이 정도면 부산이 이 정도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전으로 이대리는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다. 이후 업무 밑에 대전에서 200km 떨어진 K점을 만나게 했을 때 제시된 상황을 보고 이대리의 식소를 구하면 그래 줬으니까 이 거리에서 어딘가 200km 떨어진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굉장히 어찌 보면 발목을 확 잡아버려요. 이 문제는 그걸 능가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초월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도에 나와 있는 나의 그 지각, 공강지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능력을 배제한 채로 글만 보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전, 부산, K는 일직선상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대전 찍고 여기 부산 찍어 되어 있어요. K는 이 중간쯤에 있나 봐.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의 대부분에 대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라 하면서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뒤통수를 탁 맞게 되는 거죠. 대전과 부산의 거리는 500km예요. 기네. 실제로 대전하고 부산은 500km는 안 되죠. 김대리는 시속 80km 속도로 갔고 이대리는 김대리보다 4시간 30분 늦게 도착했는데 이대리는 더 빠르대요. 80보다. 벌써 여기서 어라? 이상한데? 라고 느낌이 와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분명히 4시간 30분? 여러분, 80km로 4시간 30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면, 갈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나름의. 4시간 30분 여러분 몇 킬로 간 거예요? 거의 400km 가까이 간 거예요. 그죠? 400km 가까이까지는 아니어도 350대는 갔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각각 대전 및 부산에서 K지만 동시에 출발했다. 이 부분에서 벌써 걸립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여러분 페이크였어요. 제대로 된 페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대전, 부산을 자 이렇게 찍어야 되고요. K를 여기다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냐면요. 왜? 누가 출발하냐면 김대리가 대전으로 출발했고요. 이대리는 부산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이대리가 더 빠르다 그랬어요.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도착한 시간보다 얘가 도착한 시간이 더 느려도 이만큼을 쫓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요. 네. 그런 해석을 여러분이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부산에서 이대리가 쫙 갑니다. 얘는 80km/h로 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500이고 여기는 몇 킬로인지 모르죠? 아, 잠시만요. 200km 떨어졌군요. 알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고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구할 수 있죠. 80분의 200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80분의 200을 여러분 식으로 나타내면요. 40으로 나눠주면 2분의 5가 나오네요. 그럼 2분의 5 아워. 한마디로 2.5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얘보다 몇 분 늦었대요, 여러분? 4시간 30분 늦게 도착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은 여기다 4.3을 더하면 되니까 4.5를 더하면 되니까 7시간 걸렸다는 소리죠. 아하, 그러면 700km를 여러분 7시간 걸렸다는 소리니까 몇 km/h다? 100km/h다.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 페이크에 걸리면 헉 하고 좀 뒤통수를 맞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 샘플 문항은요, 여러분 봤을 때 문제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 둘레 길이를 구해봐. 보기 답도 똑같네요. 그죠? 네. 결론으로 보면 여러분 똑같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문제고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각변의 길이가 모두 24cm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P는 A에서 출발해서요, 매초 3으로. 그럼 여기는 8초 만에 도착을 해요. 그죠? 여기는 이제 매초 2로 갑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진 않네요. 이 녀석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요 길이가 여러분 얼마냐면 t초 흘렀을 때 여기가 3t가 되겠죠? 2t가 아니라. 여기가 몇 초가 되죠, 여러분? 여기가 2t가 됩니다. 그죠? q는 2cm니까요.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표현이니까 넓이는 분명히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4-3t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24-3t에 2t를 곱한 후에 2분의 1이 최대가 될 때를 찾아봐. 그때 t를 구하고 그때 t를 대입해서 이 길이를 다 구해봐. 이런 문제네요. 자, 일단은요. 요거 여러분 식을 적어 놓으면요. 전개를 할까요? 말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전개하면 손해보는 행위예요. 전개하지 마시고 t에서 24 빼기 3t라고 주어져 있는데 3은 뭐 밖으로 내보내도 되고요. 뭐 여기까지 식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답을 그냥 이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풀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2차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 최소값을 빨리 구할 수 있냐면요. 빨리 근을 구해봐요. 0하고 8이죠. 0하고 8을 근으로 갖는 자 마이너스 3t 제곱인 2차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실제로 식으로는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 그러면 당연히 언제가 최대다? 딱 중간이 최대죠. 그러니까 t가 4일 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t가 4구나. t가 4기 때문에 여기가 10이고 여기도 10이고 t가 4기 때문에 여기는 8이구나. 8하고 10이니까 여기는 피타고라스 써버리면요. 144랑 64를 더해버리니까 루트 208이고요. 네. 루트 208 같은 경우는 이제 속에서 열심히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일단은 8의 배수니까 일단 4로 갈까요? 네. 4 곱하기 52입니다. 52는 또 4 곱하기 13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4의 제곱 곱하기 13이니까 4가 하나 푹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루트 13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4루트 13에 여기 10이랑 여기가 8이니까 20 플러스 4루트 13이야 라고 문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는요. 매번 풀어봤을 때 이런 2차식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 3t제곱 플러스 24t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많이 손해봐요. 다시 이거 갖고 뭐 꼭지점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다시 접근하고 아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16하고 빼기 16을 하고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8이네. 아 t가 4일 때 최대값 48이야. 이렇게 구하는 문제인데 굳이 지금 이거 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안 구해도 돼. 최대값일 t만 구하면 돼.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이 녀석의 2차식인 걸 눈치채자마자 그림 그려요. 그림 그려서 0하고 8을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가장 높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가 4겠구나. 끝. 알겠나요? 뭐 여기서 좀 고등학교 용어긴 하지만 미분해도 됩니다. 네. 최대값 갖는 극.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뿔력마기 때문에 극대값 갖는 그런 내용이라고 뭐 말을 바꿔치기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건 알잖아요. t가 4구나. 그때 뭐 넓이 구해도 여러분 그냥 이게 10이고 이게 8이야. 해석 구해도 그게 더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자, 샘플 문항 3이고요. 이제 5차장은 자사 주력 제품이 하나의 손세제 가격 결정 기초자를 수집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있다. 충족하는 상품의 가격은 뭐 그랬네요. 자, 일단은 봤더니 2,000원일 때 6,000개가 팔렸대요. 그간의 매출 실적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송세제는 단가를 2x원 올렸을 때 3x개가 적게 팔린대요. 많이 봤던 유형이에요. 여러분 책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단가를 분석해 보고해봐. 그럼 최고 높은 가격이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죠? 네. 당연히 높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가 2,000원이었는데 거기서 단가를 2x원 올렸을 때 원래 기본적으로 6,000개가 팔렸는데 거기서 3x개씩 적게 팔린대. 이거죠. 그럼 이거에서 최대입니다. 그죠? 뭐든지 회사는 최대가 좋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최대가 하게끔 만들어봐. 그때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여러분 뭐 해요? 그림 그려요.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000을 근으로 갔죠? 여기서 얘는 2000을 근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랑 이거의 딱 중간 얼마인가요? 이게 전체가 3000이기 때문에 1500, 1500씩 뛰면 돼요. 500이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가 최대다? x가 500일 때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x가 500이기 때문에 단가를 x에다가 500을 대입했을 때 1000원을 올렸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때가 가장 커요.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0원이었기 때문에 1,000원을 올려서 답은 3,000원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자마자 매번 봐왔던 맨날 매출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네. 뻔할 뻔짜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식을 만들고 곧바로 뭘 가냐? 2차식의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퍽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1분 내에 풀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네. 또 똑같은 문제죠? 그런 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풀었냐? 자, 지우, 가인, 미희, 희수, 수혜가 5명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참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A라는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면 A에 소속되는 지후랑 미희랑 수혜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의 필요 시간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요, 이제 비어있는 시간에 비어있는 사람들이 싹 잘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얘랑 얘처럼 그러니까 A 위원회랑 D 위원회가 같이 만나요. 그 시간에. 그러면 한 시간에 5명이 쫙 다 참여하면서 깔끔하게 아주 예쁘죠. 그 한 시간은 정말 아주 잘 사용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매번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춰야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명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 희수나 미나 수혜가 여러분 잘 좋은 예인데요. 이 셋은요. 자기 몸이 2개가 아닌 이상 무조건 3번 참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번 참여해야 된다는 소리는 일단 3시간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눈에 보기 좋은 얘를 기본적으로 봐요. 일단은 희수 입장으로 C랑 D가 E가 열려요. 왜냐면 얘들은 동시에 못 열려요. 희수는 1명이라서. 동시에 열리려면 희수가 2명이 있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가 C, D, E라고 일단 가정해 보는 거고요. C, D, E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나머지 이것들에서 요 3개죠? 요 3개를 열심히 한번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얘랑 만나면 참 좋았죠, 여러분. D 할 때 A를 같이 해버리면 아주 깔끔해져요. 그 다음에 C를 할 때는 B를 해주는 게 여러분 깔끔하죠. 겹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2만 여기에 겹쳐주면 참 좋겠는데 2랑 F는요, 그죠? 겹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수혜 때문에. 그러니까 2는 혼자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서 F가 또 혼자 일어나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소 그래서 몇 시간이냐면 4시간이 필요하군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였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죠. 자, 그룹은요,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해서요, 1차 서류 전형을 통해서 A부터 5인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이들 다수라면 2차 면접 통해서 이해, 논리, 창의, 순발, 표현력 5개에 대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각 5점이 만점이고, 이 점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했대요. 가중치란 건 더해준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1.2배를 해, 1.5배를 해,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높은 순위를 결정해왔고, 이에 따르면 B가 1등이고요. 네. 그 다음에 E고, 그 다음에 A고, D고, C였습니다. 그랬죠? 이럴 때 옳지 않은 거 골라봐.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따져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와, 힘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찍어야 돼요. 보기 중에. 그러면 빨리 고를 수도 있고, 늦게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 1번부터 해보면요. 논리력하고 순발력의 싸움이죠. 그럼 빨리 논리력과 순발력을 보는 거예요. 해놓고 논리력과 순발력이 점수가 다르고 나머지 이해, 창의, 표현이 같은 녀석을 한번 찾아보죠. 네, 그게 보이면 왕건인 거예요. 자, 얘네들은 다르고 이해, 창의, 표현이 같은 애들. 자, 544, 454, 545, 445, 454, 454 보이네요, 여러분. 이거 둘. 그죠? B랑 E를 비교해보면 돼요, 여러분. 얘네들은 논리랑 순발력 빼고는 다 같아요, 점수가. 그럼 이제 논리랑 순발력만 여러분 보면 되죠. B는 논리가 5고요, 순발이 4고요. E는 논리가 4고요, 순발이 5예요. 그럼 누가 더 높니? 순위에서. B가 높죠? B가 높다는 소리는 논리력하고 순발력 200건 다 똑같으니까 볼 거 없고, 논리력이 높은 애가 1등 했던 걸로 봤을 때는 논리력 쪽에 점수를 가중치를 더 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더 높아. 논리력은 순발력보다 영역 가중력이 높아. 맞는 소리입니다. 그죠? 2번을 볼까요? 창의력은 이해력. 글쎄요. 창의력과 이해력을 또 보는 겁니다. 그럼 창의력과 이해력이 다르고 논순표가 같은 애들 찾는 거예요. 454, 544, 445, 455, 454. 네, 454가 또 보이죠? A랑 E가 보입니다. 그죠? 454, 454 똑같아요. 그럼 A랑 E 중에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E가 이겼잖아요. 그럼 E가 높은 게 이기는 거예요. A랑 E인데 이해력이 얘는 5고 얘는 4고요. 창의력이 얘는 4고 얘는 5예요. 그럼 창의력 쪽에 조금 더 많은 가중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은 이해력보다 가중치가 높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력과 표현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력과 표현력이 요거 두 개는 다르고 이거 세 개가 같은 거. 445, 554, 444, 445 요거 두 개 똑같죠, 여러분? 네, 끝내죠, 요즘에서. 그러면 이해력 5점, 표현력 4점. 네, 이해력 4점, 표현력 5점인 애입니다, 여기에. 그죠? 근데 지금 A랑 D는요, A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A랑 D에서 이해력이 A가 높기 때문에 이해력 쪽이 좀 더 높아요, 라는 소리죠.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요, 순발력하고 이해력입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순발력하고 이해력 빼고, 요거 두 개 빼고, 논창표에서 444, 554, 445, 445 두 개 똑같죠? 이거 둘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C랑 D 중에서는 여러분 누가 이겼죠? D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D가 높은 게 높은 거예요. D는 순발력이 5점이고요. 네, C는 이해력이 5점인데 순발력 쪽이 조금 더 점수가 많이 매겨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5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굳이 이것도 여러분 확인해 보려면 표현력하고 순발력 빼고요. 네, 요거 두 개 빼고 여기서 같은 거 찾아볼게요. 544, 455, 544 이거 두 개 똑같죠? 네, 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5점, 4점, 4점, 5점이면 A가 이겼으면 A랑 C거든요. A가 이겼죠? 순발력의 점수가 높아야 돼요. 가중치가 높아야 됩니다. 틀렸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좋으면요. 네, 재수가 좋으면 5번부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방에 맞추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4-5번 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죠. 네. 아무튼 여러분 비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틀린 거 고르세요 할 때는 이런 것도 막, 네, 내 맘대로 찍어보는 거예요. 3번, 4번, 5번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 맘대로 3번부터 할래, 5번부터 할래, 2번부터 할래. 내 맘대로 찍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완전 확률이 다 똑같아요. 1번부터 봤을 때 확률이나 5번부터 봤을 때 확률이나 3번부터 봤을 때 확률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날의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고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악은 좀 해보시고 괜찮네 그럼 가져가시고 아니네 그럼 버리면 돼요. 네. 자 마지막 문제고요. 문제 해결 능력 샘플 문항 3이고 역시나 똑같은 거의 똑같은 문제다 이런 개념이죠. 이거는 거의 똑같네요. 홍일동, 홍이동. 네. 아무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보기에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 항상 참인 것을 골라봐 그랬네요. 네. 자, 홍일, 홍이, 홍삼, 홍사 3, 6, 9, 12월 중에 개별적 출장을 갑니다. 각각 교육, 기획, 자재, 생산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한 줄을 읽어봤을 때 해석이 끝난다. 그러면 그 줄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그 줄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난 여기는 더 이상 안 봐도 돼. 안 그러면 계속 와서 또 읽게 돼 있어요. 또 읽게,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패턴이 여러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면 자 3, 6, 9, 12에 각각 이름이 1, 2, 3, 4인 애가 출장을 간대요. 해석 끝.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4명은 각각 교, 기, 자, 생이라는 어찌 보면 소속팀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아직 덜 해석이 됐다 그러면 세모 정도. 홍사동은 생산팀 소속의 직원이다. 끝났죠? 그러면 자 여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홍사동은 사동은 생산팀 직원이야. 이걸로 끝난 거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안 읽어요. 자재팀과 기획팀에 소속된 직원의 출장 시기 사이에 출장을 가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자재팀과 기획팀 사이에 한 명, 혹은 기랑 자 사이에도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도 해석이 반반 됐네요. 홍일동은 교육팀 소속으로 가장 먼저 출장을 간다. 여기서 많은 게 나오죠. 3월 달에 홍일동이 교육팀 소속이라고 합니다. 끝났죠, 일단은? 그럼 3, 6, 9, 12로 잡자면 자, 이거 완전 끝났어요. 기획팀 소속의 직원은 가장 늦게 출장을 간다. 여기가 여러분 기획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였는데 이 케이스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자일 거고 여긴 자연스럽게 생이 될 겁니다. 그죠? 홍사동이 여러분 여기래요. 그럼 여기는 2동이나 3동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도 2동이나 3동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는 서로 선택지가 있는 상황.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홍2동은 홍4동보다 먼저 출장 간다? 아니요. 모를 수도 있어요. 4 다음에 2가 갈 수도 있거든요. 홍2동은 출장을 가장 늦게 간다? 여기가 2일 수도 있습니다. 홍4동은 9월에 출장 간다? 이건 확정적이죠. 답은 그래서 3번. 홍3동은 자재인지 기획인지 몰라요. 홍1동 다음에 홍3동이냐? 1동 다음에 2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여러분 표만 잘 만들면 되는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이제 표 만들다가 여러분 갑자기 태세 변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카테고리를 잘 만들면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문제 상황 따라서 태세 전환을 탁탁탁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연습을 잘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일단 여러분 풀어봤고요. 제가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이런 샘플 문제를 푸는 제1 요인은 뭐냐면요. 기존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 라고 일단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맛보기를 통해서 다음에 요번에 출제될 문제도 요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출제사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 나올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야 다음 시험도 예습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기출문제 잘 풀어봤으면 여러분 문제 형태는 그렇게 크게 막 이질적이진 않을 텐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린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자꾸 문제 가운데 채워 넣고 내 어찌 보면 내 생각 가운데 계속 채워 넣어서 나를 완전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문제는 많이 봤지만 문제를 내가 풀 때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이 없으면 보나만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내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가 바꿔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잡는 시간을 여러분 남은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봉투 모의고사도 있고 기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여러 번 돌릴 생각을 하시고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남은 시간 조금 더 힘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고신의 류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